장비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세팅을 하고 저희가 준비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많은 계신 사업자분들께서도 이제 이런 시스템들 이제 또 하나씩 준비해 가실 건데 저희가 애석하게 오늘 지금 마이크가 이렇게 준비가 지금 덜 돼가지고 오늘 부장사님께서 목소리 좀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소리로 이렇게 조금 혹시나 잡담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 온 신경을 좀 부장사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좀 신경을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말 이분 여기 계신 어떤 우리 사장님보다도 저희가 시크릿 에이전트라고 하죠. 저도 지금 액티브 에이전트인데 그 어떤 액티브 에이전트보다도 가장 활동한 액티브 에이전트 구자성 크라운 로얄 사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너무 강남에 한정을 하시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야 잘못한다 이거. 근데 오늘 느낌이 안 좋은데 이 피라미드 냄새 나는데 이렇게 하시겠어요.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저보고 목소리를 올려도 올라가는데 최대한 작게 할 거예요. 그래야 집중이 될 거예요. 예, 반갑습니다. 대구서 살고 있습니다. 대구서 살고 있고 지금 시크릿 사업한 지는 2년 4개월째예요. 오늘이 그 공휴일이잖아요. 네. 공휴일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사업장에 온다는 자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업됐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전 네트워크에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제가 97년도에 A사, 여러분 아시죠? 네. 아메이라는 사업을 할 때는요. 사람들은 오라 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자꾸 회사를 피라미드라고 얘기하고 오지 않을 때 저희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아니요 사장님, 아메이라는 회사는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이미 80개국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 오픈되는 나라들을 분석해 보면은 전부 다 선진국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생각하는 만큼 피라미드 같은 기업 같으면은 선진국 회사에서 받아줬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한 사람이라도 사업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럴 때 초대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시대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2015년도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느 나라 가든지 네트워크 그 나라에 들어가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타이밍이 있어요. 지금 네트워크 아프리카 가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급성장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는 언제냐면은 SNS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 SNS가 발달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름대로 정보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국민들의 자질이 높았다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 문화가 굉장히 발달됩니다. 또 하나 택배가 명예에 발달돼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소득이 2만 불에서 3만 불로 올라갈 때쯤 되면 뭐예요? 네트워크는 굉장히 상승 곡선을 탑니다. 왜 그럴까요? 선진국으로 되면 나라는 부자 되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국민들은 뭐예요?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사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뭔가를 새로 해야 되는데 준비해야 되는데 과연 뭔가가 준비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자본력이 없으면 뭐예요? 어떤 걸 또 시작할 수가 없어. 자영업이든 일반 사업이든. 그러면은 자본 없는 사람들이 어디에 눈을 돌릴까? 결국 많은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내가 사업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사업에 가까운 비즈니스가 없을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 대한민국은요, 어쩌면 완전히 그 흐름에 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관심을 갖게 갔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뭐 네트워크 얘기하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그거 다단계 아니가 이 정도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은 좀 시대에 좀 뒤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는 부태요 좋은 정보를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게요. 아무리 좋은 것도 다 합니까? 안 하죠. 혹시 기독교 받으시는 기독교 믿으시는? 예, 오케이. 예, 기독교 역사가 얼마입니까? 엄청나죠? 너무 좋아. 아무리 좋아 얘기해도 어떻습니까?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안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길 가면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천당 믿으세요. 막 하면 뭐예요? 뭐라 그래요?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국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뭐예요? 시대를 조금 빨리 앞서간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뭐든지 남들이 어떤 일이 들은 것을 남들이 안 할 때 대중화되기 전에 내가 해야 뭐예요? 내가 불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주에다 말했잖아요. PC방 처음 나올 때 먼저 한 사람도 돈 다 벌었잖아요. 노래방, 가라오케 같은 거 나왔을 때 처음 한 사람도 돈 다 벌었잖아요. 나중에 돈 번다고 나중에 뛰어든 사람 뭐예요? 돈을 못 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네트워크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알아보시는 타이밍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요, 제가 어떤 말로 현란하게 유혹할까? 여기에 관심 갖지 마십시오. 이게 뭘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좀 마음을 편하게 들으시라는 얘기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온 분이 분명히 계세요. 초대하신 분이.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이용해갖고 돈을 벌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내때 사기쳐갖고 나를 가난의 악의 구름텅이로 빠뜨릴 분인지, 그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내가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좋은 거니까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사업 설명 시작할게요. 자, 우리는 이랬습니다. 이게 Y라는 단어를 이어놨습니다. 왜?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될까? 필요성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없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왜 해야 될까? 이유는 이거예요. 더 나은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직업도 갖고 직장도 갖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자, 저는 분명히 이런 말씀 드립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해갖고 이런 삶이 주어진다면 롱런 할 수 있고 내 자식들까지 이런 삶들을 만들 수 있다면 구태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편하세요? 나 이 딱딱한 여자가 체질이 하시는 분 있습니까? 네,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을 알게 되면은 누군가에게 또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럼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80%, 90% 사람들이 거절을 해요. 그러면서 내 뒤에 대갖고 엉뚱한 얘기하고 나의 소문을 이상하게 퍼뜨리는 그런 정말 불편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해야 되는지가 자리 잡히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해낼 수 없습니다. 왜 해야 되는 이거예요. 다정한 배우자 만나갖고 행복한 가정 이루면서 좋은 주거와 환경에 좋은 삶을 살고 싶은 게 우리의 꿈이에요. 태어나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근데 이게 잘 됩니까? 그렇다고 내가 열심히 안 살았습니까? 네. 내가 택한 수단 때문에 이 삶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성분들 많네요. 나 80평 아파트가 싫어, 청소하기가. 그래서 나는 13평이 딱 맞아. 남성분들 로망은 뭐예요? 남자 사람들 좋은 차예요. 옛날엔 차가 거리의 상징이 있지만 지금은 뭐예요? 생명이라고 직결됩니다. 네. 나는 벤츠가 싫어. 주차기도 곤란했어. 딱 모닝이 딱 맞아. 예, 박아보시면 압니다. 우리가 누구나 원하는 삶들이에요. 그죠? 예.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되시는 분들은 뭐예요? 뭔가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시대적 흐름이 지금 이렇게 바뀝니다. 매스미디어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딩크죠. D-I-N-K죠. 네. 더블 인컴 노 키드스. 수입은 2배로 늘린다. 누가 맞벌이 하자는 얘기를 해갖고. 그래서 맞벌이를 해갖고 수입은 2배로 늘리는데 노 키드스. 자식은 갖지 않겠다. 왜 자식을 갖지 않아요? 양육비, 교육비에 너무 많은 시간이 돈들이 투자되기 때문에 나의 노후가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독신자가 좀 계속 늘어요. 제 그룹도 많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딸이 29인데 이번에 결혼했는데 제가 미팅에 이래 가보면 나중에 아이 큰데 가면서 사진 원래 몇이에요? 이러면 여성분이에요. 36요. 37, 36. 그러면 애기 아빠도 같이 하세요. 그러면 네? 싱글인데요. 결혼을 못한다. 못했다. 왜 못하냐 물어보면 아랫게 조선일보에 나왔더라고요. 안정된 직장과 안정된 수입이 되지 않으면 결혼 정령은 점점 늘어난다. 옛날에 30 같은 5천이었어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시대적 흐름입니다. 시대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게 더 심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홀로족이 늘어나면서 지금 뭐예요?
일회용 밥솥도 나옵니다. 우리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텔레비전은 이런 얘기 되게, TV에서는 이런 얘기 나옵니다. 볼게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메시지를 줍니다. 메시지를. 보면요. 아유, 저 할머니 안 됐다. 단순하게 안 됐다는 얘기 아니고, 이 일이, 내 일이, 당신의 일이 될 수 있으니까 뭔가 준비하세요. 이 얘기예요. 자, 볼게요. 삶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는 시대가 그만큼 변한다는 얘기인데, 나는 괜찮겠지. 예, 나는 우회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이나 바람은 갖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불행을 만약에요. 어제 TV를 봤습니다. 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질이 팍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텔레비전을 보면 그게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일을 당하신 그분은 어제 그 일이 자기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나에게 불행이 또 다가온다면은 나의 삶들은 어떤 식으로 이끌어질까? TV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비하고 안 하고는 뭐예요? 내가 해야 돼요. 자, 좋습니다. 아이고, 오래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과연 행복의 시작일까? 오래 사는 게. 노후가 있는 사람들은 좋아요. 노후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할아버지 모습 한번 보세요. 사표 걸어나는 게. 노후 자금이 바닥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바닥난 사람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생각할까? 심각하다. 그러면 돈 버는 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수명은 점점 늘어나는데 난 뭐 해야 될까? 방법 찾아야 됩니다. 네. 방법 찾으시면 가니까 이런 얘기예요. 저녁에 대리운전 할게요. 과연 그게 방법이 될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과 노동력을 단순 시간과 노동력을 투입해갖고 수입을 창출하는 것은 내 노동력이 못 미칠 때는 어때요? 수입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내 노동력과 시간을 투자해갖고 어느 정도 구축해갖고 나중에 인쇄적 수입, 내가 그 일에 종사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일들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베스트셀러 작가. 책 팔릴 때마다 뭐예요? 로열티 받죠. 유명한 가수들. 한 팔릴 때마다. 아니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죽을 때까지 연금 나와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달리기 연습해갖고 금메달 따실 자신 있어요? 아니 머리 삼해갖고 막 글슬슬. 아니면 김건모처럼 나 너를 믿던 만큼 이런 노력을 하고 한다는 저는 거기에 해당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해보니까 이게요. 빌딩 갖고 임대업처럼 끊임없이 샘솟는 샘물처럼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합니다. 네. 이분들은 경제지나 시사지, 정보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주목하라고 얘기합니다. 유통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고로 무조건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이런 분들을 이런 분들을 친구로 두고 있지 않잖아요. 전화만 막 빌크린다고 바로 통화되신 분 계세요? 매일 옆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답장 다 하고 이런 사람 계세요?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맨날 또리 엄마, 순이 엄마 이래 모여갖고 뭐예요? 차 한잔 하시더니 그분들 갖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동남아라고 그래요. 동네에 남아있는 아줌마들의 모임. 그분들 모임에 익숙해 있어요. 그분들이 뭐라 그래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와, 미래가 이렇게 변해가고 이런 분들이 이런 게 막 하니까 우리 이거 해야 안 되겠나? 또리 엄마 이래 얘기해요. 내가 갔다 와가 또리 엄마 되게 막 아이고 수혜 엄마 키는 얇아갖고 큰일 난데 다단계에 빠졌구나 이래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는 이분들 얘기를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동네 남아있는 아줌마 얘기를 믿어야 될까요? 나는 이분들 캐요. 여기서 들어보면 맞아. 집에 가면요. 또리 엄마 얘기야.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얘기한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냐는 얘기죠. 이거예요.
선진국형 유통사업을 갖고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요.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면 우리는 소비자는 사용해왔죠. 그 중간에 수많은 유통체들을 거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물건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생산자 중심의 시대에 과거에는 살았습니다. 근데 소비자는 어때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현명해지고 덕되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싸게 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긴 유통이 대형 할인 매장이에요. 30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갖고 만약에 여러분들 모시고 대형 할인 매장이 온다고 얘기하면 저보고 뭐라 그럴까요? 미친놈아. 그래 안 보이는. 지금은 당연히 그 위한 물건을 사죠. 그러면 안 볼게요. 저는 와이프하고요 백화점에 딱 가요. 그래서 와이프 루저를 하나 딱 사는데 와이프가 사내려 가고 요거 발라보고 저거 발라보고 막 이래갖고 마음에 들면요 거기서 싸요.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제 딸을 들고 딱 가면요 제 딸을 싹 써보고요 사진을 이렇게 탁 찍어요. 자기가 사고 싶은 거 탁 찍어. 아빠 떼서 가요. 그럼 나 당황스럽잖아. 왜 안 사니? 그러면 아 내가 다른 데 가서 살 거예요. 어디가 사는지 아세요? 인터넷. 왜? 싸니까. 자 중요한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돌아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맨날 케이블 TV를 통해서 나오는 건 뭐예요? 홈쇼핑 아닙니까? 다이렉트 채널을 싸게 사겠다 이거잖아요. 자 중요한 건 싸게는 살 수 있는 시스템까지 왔는데 만약에 내가 싸게 사는 것도 좋은데 싸게 사고 좋아서 내 입으로 좋다고 광고해갖고 나로부터 일어날 매출에 대해서 내한테 돈까지 준다면 관심 있으세요? 네. 이해 잘 안 되시면 제가 볼게요. 최시라가 광고해서 화장품 광고요. 막 여러 가지 광고했어요. 그럼 내가 그걸 샀어. 그럼 제가 이 계통이니까 내가 서버 좋아갖고 막 하나 밑에 광고했어요. 최시라가 분명히 광고를 받아 하죠. 어디에서? 내가 사는 물건에서 다 광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최시라보다 이쁘지는 안 하지만 내가 써보고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해갖고 매출이 일어난다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광고비를 나에게 준다면 그건 나쁜 거예요? 아니요. 오 사람들은 그걸 갖고 나쁘고 다 당겨라고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정부에서 뭐라 그래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 유통구조를 설명합니다. 성규야 성규야 너는 지우개 사러 갈 때 어디가 살래라고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예요. 4학년 사회교과서에 나옵니다. 어디 가서 살래라고 묻습니다. 뭐 성규가 보니까 여기 당연히 여기가 사자. 여기가 살래요 이럽니다. 그럼 또 질문을 던집니다. 왜 여기가 사는데 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성규가 어린이에서 성인이 되어 유통의 주체를 이룰 때는 주 메인이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어놨어?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예요. 국가를 짊어지고 나갈 주역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어린 친구들에게 뭐예요? 이미 이 유통구조가 설명되고 있다는 자체는 뭐예요? 그렇게 간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네. 네트워크 사업의 최고 장점입니다. 리스크가 없다. 리스크가 뭐예요? 위험 부담이 없다 이 얘기예요. 자 일반 사업은 이렇습니다. 내가 자본을 투자하고 자연으로 하든 식당을 하든 뭘 잘해.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갖고 그게 성장하면 뭐예요? 내가 잘 되면은 자본의 침입을 먹고 있습니다. 내보다 돈 더 많은 사람이 그 업을 차려버려요. 특히 대기업이 뛰어들면 뭐예요? 그냥 초토화 되거든요. 서울에 가면요. 제 파트너 골드 중에 누가 있냐면은 서울대 출신의 수의학과 의사가 있어요. 그분요 돈 잘 벌었어요. 서울대 출신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억간해요. 근데 자기 앞에서 뭐가 어느 날 5층짜리 건물이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저쪽이 더 좋을 것 같다. 저를 한번 옮겨볼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건물이 완성돼 갖고 간판이 딱 올라가는 순간 기절할 줄 알아요. 24시 동물병원. 네. 1층부터 5층까지 다 동물병원이에요. 의사 12명이 투입되고 24시간 근무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여러분 파트너 중에 쭉 하다가 여러분 그룹 내에 구자성 사장, 구자성이라는 사람이 돌았다. 어때 돼요? 좋은 정도가 대박입니다. 네. 이쪽에 구자성이 돌고 이쪽에 정기자가 돌았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왕대가. 왕대배가 일어나요. 왕대가. 무슨 얘기냐면 나는 비록 능력이 조금 떨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내 네트워크에 들어온 거예요. 내 네트워크가 오히려
키우죠. 그래서 리스크가 없는 인쇄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 뭐예요? 이거 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는요 합법적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약 130여 개의 정부에서 영업을 오케이 하고 승인해주는 130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자, 합법적인 회사가 있다는 얘기는 불법적인 회사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더 많아요. 고등어 다단계 들어보셨어요? 네. 멸치 다단계. 나오나가 있으면 너무나도 있고, 그죠? 오리지널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큐백도 있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구분도 뭐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불법적인 일에 손댔다가 회사가 없으시면 뭐예요? 결국 손해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 뭐예요? 나도 네트워크 마케팅 해봤다라고 얘기해요. 절대로 하지 마라. 어느 날 회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래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합법적인 회사를 선택하는데 그 합법적인 회사 중에 과연 어떤 회사를 내가 선택해야 정말로 비전이 있을까? 사업이라 그랬잖아요. 네트워크 사업이라 그랬어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 뭐예요? 온 가족이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일반 사업은. 그러면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데 과연 어떤 회사를 선택하느냐?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 예. 빨리 될 거냐? 늦게 될 거냐? 많이 벌 거냐? 적게 벌 거냐? 이거 분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석하게도 많은 분들은 네트워크를 전공한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마케팅 학과 나온 사람도 별로 없기 때문에 회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A사 사업을 11년간 했습니다. 그때는 현대자동차 과장으로 있다가 연금성 수입이 되고 보험이 되고 상속이 된다 하니까 내 뒤에 앉아있는 상사가 나의 미래의 모습이니까 그분들 삶을 보니까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뛰어든 거예요. 한 11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미처 네트워크 마케팅을 성공할 수 있는 회사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 부족으로 어떻습니까? 제가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가감에 그 회사를 그만둡니다. 제가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수입 나오는데도 그걸 버립니다. 그리고 제기어 랜드로버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본부장으로 직장생활 하던 가운데 2013년 1월 달에 제 스폰서가 있습니다. 저도 제 고향 친구예요. 저 영덕 아세요, 여러분? 대기라는 네. 저 촌놈입니다. 네. 박재철도 촌놈입니다. 네. 제 친구가 저에게 식교육상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11년 했던 경험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제가 분석할 눈은 있습니다. 한 3개월을 분석해보고 이 비즈니스를 탁 잡은 거예요. 왜? 여기 남자분들 계세요? 네. 남자는 3번, 인생에 3번의 기회는 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기회가 언제인지 모르는 거야. 항상 지나가고만 후회하죠. 아, 그때 기회. 우리는 항상 그때 할 거면 이래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분석 딱 해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그래서 54이라는 나이에 이 비즈니스를 스타트했습니다. 떼돈 벌었겠죠. 7개월 동안요. 시크릿 회사에서 세무서에 저 보너스 정도 문친 증수 금액이 7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7개월 동안.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만둬야 돼요. 그것도 퇴근 이후에 머리는 허옇게 해갖고 아는 사람 만나고 시크릿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왜 그만두지 않았을까 하면요. 제가 이 비즈니스를 다시 분석하고 들었을 때는 이 사업은 어마어마한 사업이었어요. 근데 내가 70만 원 안 된다고 그만뒀으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겠죠. 만약에 제가 회사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면 제가 그만둘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분석했는 그 일로 인해 가서 이 비즈니스를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브론즈가 됐을 때가요. 7개월 3주 만에 됐어요. 제가 그때 울었습니다. 왜냐면 쟤는 A사 사업할 때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출신이에요. 네. 남들이 대단하다고 봤는데 시크릿 세계 돌아가고는 7개월 3주 만에 브론즈 되는데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이랬습니다. 저는 강의 들을 거예요. 예전에 한 달에 한 번 강의 좀 그 자리에 가고 익히는 거 몇 분이에요. 그리고 집에 와서 화이트보드 놔놓고 마누라, 아들, 딸, 강아지 2마리 놔놓고 사업 설명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사람들 초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래서
초대하면은 강아지가 주인 행세하려고 남이 오면 왕왕 짖으니까 아예 무릎팍에 딱 앉혀놓고 시작. 근데 아무도 안 오는 거 있죠. 그래서 목포에서 올라오신 분이 브론즈가 됐는데 아줌마가 막 스피치를 하면서 자랑스럽게 내가 정말 한심하더라고. 내가 저 아줌마보다 못한가. 진짜 그때 최고 비애감이 막 생겼어요. 근데 7개월 3주 만에 나도 브론즈 됐어요. 그러니까 감격이 내가 울고 막 이랬어요. 지금은 브론즈 1시간 만에도 가잖아요. 참 옛날 생각에 웃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회사의 창업주는 유태인입니다. 자, 우리는 유태인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걸 볼까요?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전부 다 주물럭거리는 게 유태인이다. 예. 전 세계의 유명 기업의 30%의 주인은 유태인들이다. 노벨상을 받아는 나라들 보면은 30%가 유태인들이 받았다. 예. 하여튼 좀 대단한 민족이다 할 정도만 압니다. 그래서 이 민족은요 2000년 동안 국가 없이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들이 자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건지 압니다. 그래서 교육이 강합니다. 그리고 돈 버는 일에 탁월한 재주를 가졌습니다. 돈을 벌어야 나라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절대로 지는 게임에 승부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 둘 친구가 나이 안 많아요. 이제 원래 40입니다. 저를 가끔씩 보면요 오 빅 브라더 이렇게 하면 덩치도 이마고 큰형이 이렇게 하면 제가 뭐라 하는지 압니까? 너 앙클이다 앙클 삼촌이라 불러도 이래 얘기했단 말이에요. 두 형제입니다. 형제가 2005년도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으로 건너. 그래서 애리조나 피닉스라는 곳에서 회사를 설립하는데 그 회사가 시크릿스파라는 회사입니다. 시크릿스파가 취급하는 제품은 사해라는 지역의 특수한 미네랄을 원료로 한 스킨케어와 바디케어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백화점, 큰 쇼핑센터 아니면 공항 면세점을 통해서 이렇게 물건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발한 기업이 전 세계 40개국의 매장을 갖게 됩니다. 그 40개국의 큰 매장만 하더라도 600개, 작은 매장까지 하면 약 3,500개의 매장을 통해서 1년에 일어나는 매출이 약 1조 되는 기업으로 올립니다. 탄생시킵니다. 그러다가 2011년부터 새로운 판매 방법을 하나 도입을 합니다. 왜? 유태인들이 딱 보니까 이 두 분이 보니까 뭔 생각하냐. 앞으로 유통은 이렇게 흘러가겠다. 그리고 먼저 시작한 기업들을 보는 거예요. 아미, 뉴스킨, 허블라이프 보니까 굉장히 성장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매 루트를 전환합니다. 2011년부터. 전환하는 기업이 새로운 법인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바로 시크릿 다이렉트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판매 방식을 네트워크로 전환합니다. 전환하는 과정에 2012년도에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시아에는 첫 번째로, 전 세계에는 세 번째 국가로 한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세 번째 한국이 돌았던 의미가 과연 대한민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어떠한 비전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요, 이런 매장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네트워크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매장을 통해서 물건을 파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한국에는 2012년 8월달에 오픈하고요. 2013년도에 있는 제주도에 있는 중문 면세점에 제품을 입점시킵니다. 자, 면세점은 아무 제품이 안 들어가죠. 네. 명품 제품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게요. 대한민국에서도 130여 개의 회사가 있어요. 그 중에 화장품 취급하는 회사가 많죠. 네. 그 회사들도 면세점에 들어가고 싶어 할 거야. 네. 면세점에 딱 입점되면 뭐예요? 일단 제품이 좋다는 건 이미 공고 효과가 있고 또 뭐예요? 브랜드 가치가 올라갑니다. 다단계 회사 제품이 네트워크에 들어갔다? 이 면세점에 들어간다? 이건 굉장히 쇼킹한 얘기예요. 남에게 어필하기도 좋고. 그 많은 기업들이 이게 들어가려고 노력하지만 들어간 기업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시크릿에서 들어오자마자 1년도 안 돼갖고 입점을 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40년 동안 많은 국가들의 면세점을 통해서 물건이 입점되어 있는 그 상황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다. 브랜드 이름 뭐예요? 네.
어디서 팔아요? 면세점. 백화점에서 팝니다. 자, 만약에요, 샤넬이 내일부터 백화점에서 물건을 다 뺍니다. 빼면서 회원제로 운영한다고 얘기해요. 앞으로 샤넬은 모든 제품을 회원제 운영에 직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백화점의 매장 임대료, 광고비, 지원들 월급 나가는 거를 다 없애버리고 회원들이 좋아서 남에게 얘기해갖고 매출이 각종 광고료나 임대료 나갔던 그 비용을 그 역할을 한 나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해요. 하죠. 거기다가 제품을 매장 제품보다도 50% 싸게 주겠다면 원래 이 기업이 그런 기업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번에 대만에 가니까요, 솔트 소금 한 통이 타이베이 백인천 최고 큰 쇼핑센터입니다. 그 지하에 매장이 시크릿 매장이 있어요. 소금 하나가 얼마냐? 12만 원에 팔리고 있어요. 요번에 다이아몬드들, 대전 다이아몬드들 태국 가셨죠? 태국의 큰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습니다. 소금 한 통이 10만 원, 12만 원 팔아요. 자, 그 나라는 아직 내쪽으로 전환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태국에서 여러분 그걸 12만 원에 주고 살 정도의 국민소득 같으면요, 굉장히 레벨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시크릿 제품, 아예 럭셔리 제품으로 통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매장을 갖고 출발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내쪽으로 바로 돌았단 말이에요. 바로 돌으면서 회원되는 자체가 얼마에 드러나냐면은 39,900원에 나간다. 여러분 중문 면세점에 가갖고 우리 솔트 하나 사보십시오. 예, 면세 가격이 58,000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내가 회원되면은 싸게 쓰면서 뭐예요? 나도 부자 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샤넬처럼 매장을 갖고 있던 기업이었단 얘기예요. 그런 기업이 네트워크로 전환한다. 이건요, 전 세계 네트워크에서 처음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제품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세요. 이 제품이 왜 면세점에 들어갈 정도로 우수하냐면 이유는 딱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해라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요르단입니다. 이 지역은 우리 사막 지역이에요. 반경 16km 되는 거대한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를 갖고 데드시, 죽은 바다라고 합니다. 사해. 왜 죽은 바다냐?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미네랄 덩어리 때문이었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바다면 해수면보다도 420m 아래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럼 이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단 말이에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야 되는데 가장 깊은 곳이다 보니 흘러갈 데가 없어요. 자, 그러면 밑에서는 강천수가 올라와요. 미네랄을 포함한 강천수가 올라와요. 그런데 흘러갈 데가 없으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태양에 의한 증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올라오면 증발하고 올라오면 증발하고 올라오면 증발하고 이걸 몇 년 했냐? 5,000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천수가 증발하고 남으면은 그게 미네랄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소금으로 결정체가 이루는 거예요. 그 소금 덩어리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 물의 농도가 일반 바다보다도 7배에서 10배 정도 짠 거예요. 짜니까 생명체가 살지 못해요. 생명체가 못 사니까 뭐야? 이제까지는 버려놨다. 그 버려놨던 지역에서 뷰티엔들이 뭘 발견했냐면은 그 소금 덩어리 안에는 엄청난 미네랄이 함유하다 했다는 것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6가지의 미네랄이 있는데 그 중에 12종류의 미네랄은 오직 사해에 밖에 안 나거든요. 그럼 이 미네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TV에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에 이 사이편이 방영됐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인간의 몸을 치유할 수 있는 곳 두 곳을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사회였는데 각종 피부 질환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여기 가면 엄청난 호전 반응이 있다고 TV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50만 명이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 가는데, 자, 돈 없고 시간 없는 사람 거기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창업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여기 있는 것을 가정으로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해갖고 탄생된 기업이 바로 시크릿 스파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원료가, 기업은 이렇습니다. 기술은 따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원료는 뭐예요? 별도로 못 따라간다. 자, 이 제품 최고 특징은 이겁니다. 파라벤 프리. 파라벤이 없다는 얘기예요.
파라벤이 그건 뭐냐? 방부제입니다, 여러분. 방부제는 아무리 천연 제품을 만들어도 산화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딱 쓰잖아요. 그럼 산소와 결합되면 뭐예요? 산화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산화를 지연시키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파라벤인데 이 파라벤의 구조 자체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성분하고 구조 같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있느냐? 파라벤이 있는 제품을 쓰게 되면은 피부를 통해서 침투가 되면은 내 몸이 정상적으로 여성 호르몬을 이렇게 만들어내야 된다. 있네! 라고 얘가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호르몬 교란 작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린 아이들이 이미 성조숙증이 걸리고 남자들이 어요 무성자증부터 시작하고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특히 요즘 뭐예요? 남성들이 여성화되어가는 게 굉장히 많다고요. 막 언니 막 이러는 사람도 늘어나요. 그리고 집에서 잔소리도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이 방부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뭐예요? 우리 정부 차원에서 대한민국들이 국민들이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약청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제품에 파라벤을 쓰는 기준 양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한 제품만 쓰면 그 영향을 적게 받는데 하루 종일 쓰는 제품의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하는부터 시작해 파라벤이 있습니다. 샴푸, 린스, 비누, 목욕 제품 다 끝나고 나면 뭐예요? 얼굴에 바르는 가지수 전부 다 파라벤. 이 파라벤이 뭐예요?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면 금방 흡수된단 말이에요. 흡수대가 혈액을 통해서 돌다가 침착되는 곳이 있겠죠. 그게 예를 들어서 가슴에 침착되면 유방암의 원인이 된다는 걸 이미 우리 다 알아요. 자, 그래서 파라벤 없는 제품을 우리는 세약 건강하단 말이에요. 잘 볼게요. 왜 이 회사가 10년 동안 승승장구하느냐면 모든 제품에 이 마크를 찍어내버려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 회사의 본사는 미국이에요. 미국을 갖고 우리는 소송의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죠? 변호사도 엄청 많고요. 눈을 안 치웠다고요? 눈 억수로 와갖고 자기 집에 눈을 안 치우면요. 그 눈길 밟다가 넘어지면 그 집을 상대로 소송하고요. 그게 일본 미국이에요. 여러분 지금 커피 즐겨 마시죠? 커피에 이렇게 홀더를 이렇게 한 뜨겁지 말라고 붙이죠. 그 처음부터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소송에서 진 커피집이 만들어낸 미국에는 아침에 그냥 뜨거운 커피 한 잔 사갖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뜨거운 거 사갖고 일 따라주고 사갖고 같아요. 막 하다 운전은 뜨거라 막 이렇게 하다 이게 쏟아부는 거예요. 여성의 허겁지. 여성이 그 커피집을 상대로 소송. 왜 이렇게 뜨거운 거 팔아? 소송해갖고 커피집이 진 거예요. 그 자구책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홀더를 개발해갖고 거기다가 법적으로 완전히 면피하기 위해서 뭐예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요 문구를 딱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런 미국에서 10년 동안 이 회사가 1조 매출을 일으킨다는 자체는 뭐예요? 제품이 끝내준다. 네. 그래서 이 제품은 어느 브랜드도 못 따라옵니다. 우리가 노벨상을 받았는, 그분이 제가 이름을 잊었군요. 노벨상을 받았는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발표하는, 논문에 발표하는 자료가 뭐예요? 담배를 피워갖고 암에 걸릴 확률은 25% 정도 돼요. 그런데 생필품을 통해서 쓰면서 암 걸리는 확률이 75%라고 해요. 제가 이래 얘기한다고 지금부터 담배 피우지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만큼 생필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시크릿 제품에는 방부제가 없느냐? 원료가 뭐예요? 네. 작년 여름에 여러분 마늘 장같이 담갔죠? 네. 올 여름에 끄집어내 먹었습니다. 맛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네. 바로 솔트입니다. 그래서 사업성을 떠나갖고라도 제품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안다면 내 가족들은 어때요? 방부제 없는 제품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제품이 약 60여 가지 제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약 한 36가지가 들어왔고요. 원래 한 6가지가 더 들어올 예정이고, 자, 한국에서 새로운 제품이, 한국에서 직접 생산되는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치약이 개발되어 나옵니다. 네. 여러분, 주경치약 이런 거 쓰시잖아요. 네. 사이에 있는 미네랄을, 소금을 그대로 갖고 와고 이게 기술력을 줘갖고 한국의 공장 선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든다 이 얘기는 시크릿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한국에서 만든다는 얘기는 한국의 고용 인력을 창출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건이 만들어갖고 전 세계 40개국에 나가 팔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금을 누가 받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결국 시크릿은 다국적 기업으로 면모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랄케어 제품이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양치 안 하시는 분 계세요? 네. 그 양치하는 게 뭐예요? 결국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먹는 미네랄부터 시작해갖고 많은 제품들이 출시될 거고요. 시크릿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헤어수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기업들이 런칭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양복 입었잖아요. 넥타이 샀잖아요. 그럼 양복 만드는 회사, 넥타이 만드는 회사, 속내이 만드는 회사, 신발 회사, 안경 회사, 시계사 다 내 쪽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생산자는 물건을 넘쳐나게 만드는데 자기 회사의 제품을 써주는 소비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매니아층들이에요. 동전의 제품 같으면 자기 브랜드를 쓰지 절대로 남의 브랜드를 쓰지 않는 완전 골수 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많은 기업체들이 자기 제품을 쓰는 골수 분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기업들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네.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지 아세요? 스타벅스의 주인은 이태인입니다. 앞으로 커피 스타벅스가 시크릿 네트워크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커피 마실 때 카페베네가 안 먹고 뭐예요? 스타벅스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 커피값의 일부분을 뭐예요? 나의 매출로 잡아요. 그게 네트워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원래 내로 국내 기업들이 많이 또 이렇게 런칭될 거예요. 시크릿은 여기 와 시크릿의 대단한 이걸 느끼는 순간요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 런칭되기 시작합니다. 시간 지나면요 밥에 먹죠. 네. 2,000살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밥 안 먹어요? 먹어요. 먹어요. 그러면은 양복 상해가 안 먹고 내 뇌떡에 들어오는 2,000살을 먹으면 뭐예요? 네, 그 중에 일부분이 내 매출. 라면 오케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결국은요 뇌떡의 본질은 그거단 말이에요.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런칭이 돼 돌아요. 그럼 뭐예요? 뇌떡이란 내가 소비하는 거를 새로운 정보를 통해서 이쪽에서 소비를 한다면은 소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소비가 사업의 영역으로 환원되어 온다. 그게 네트워크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제품들이 앞으로 들어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는 꼭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학은 아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는 꼭 해드립니다. 회사를 선별하는 방법에 있어서 돈을 이렇게 분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회사가 득되는 쪽으로 가면은 나는 손해봐요. 결국 사업자 위주의 마케팅 그리고 어렵게 가는 것보다는 쉽게 가고 적게 주는 것보다는 많이 주는 쪽으로 내가 선택을 해야 내가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번 분석해보면요. 통상적으로 오래된 회사들 있습니다. 회사가 우리나라 그런 오래된 회사 여러분 다 알죠? 뭐 아멘, 뉴스키너, 홀라피 많은 회사들은요. 이 마케팅을 씁니다. 왜 이 마케팅을 쓰느냐? 처음부터 만들 때 이 마케팅밖에 뿐이었기 때문에 이걸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일명 유니레벨 마케팅이에요. 자 볼게요. 내가 사업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정보를 공유하죠. 알린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맥도날드가 많은 체인점을 만든다 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체인점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맥도날드 회사가 본사가 돈이 되느냐 적게 되느냐 많이 되느냐 적게 되느냐 그 차이다 말이에요. 그걸 갖고 우리는 사업의 확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일반 맥도날드는 사업 확장만 하면 되는데 네트워크는 거기에 하나 또 필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확장했듯이 나로부터 사업을 전해받은 저 B도 저 자기 내처럼 이렇게 확장해요. 각각 다 이렇게 시도. 자 내가 얘기했듯이 이분도 확장하고 이분도 확장하고 이분도 확장하고 이래 하나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맞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결국은 사업의 확장, 옆으로 펼치는 확장과 밑으로 늘어나는 깊게 늘어와야 안정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확장과 안정이 구축이 돼야 비로소 인쇄적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네트워크. 자 그런데 이게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기는 하는 출발선을 봤는데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왜요? 남들도 내처럼 이렇게 계속 깊이 있게 늘어가야 되는데 깊이 있게 안 늘어가니까 문제예요. 이해되세요? 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그러면은 새로 생기는 회사들은 어떤 마케팅을 추구해야 되냐면 저렇게 시간이 걸리면 사람들이 이 마케팅에 유입할 수 있는 확률이 적으니까 시간이 짧게 단축되면서도 돈 될 수 있는 구조를 짜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익이 좀 적더라도 뭐예요?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된다는 논리를 갖고 만든 마케팅이 바로 바이너리 마케팅. 바이너리란 나로부터 두 줄 마케팅이에요. 이 두 줄을 못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사업을 확장한다고 볼게요. 사업을 확장한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이 알린다는 얘기죠. 자, 알렸습니다. 알리고 나니까 네 사람이 하겠대. 그러면은 이쪽 줄에 한 명, 이쪽 줄에 한 명. 유니레벨에는 새로운 줄에 또 한 명씩 해야 되죠. 네. 그런데 여기는 이 두 줄을 못 벗어나니까 결국 이 포지션에 잡히면은 그 다음 사람은 이 포지션을 늘어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사업의 확장과 안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구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분 볼까요? 이분도 자기로부터 두 줄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밖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분은 내가 했는 매출을 공유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매출도 자기 매출로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요, 이렇게. 바로 바이너리는 확장과 안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빠르고 쉽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이너리는요, 최소한 두 사람만 내가 제대로 전달해도 뭐예요? 성공하는 비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따라가고 그분하고 사업하지 마세요. 네 한 줄만 해라, 하나만 해라. 나머지는 뭐예요? 막내심 여사의 등장입니다. 내가 봐가지고 내려주고 심어줄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데는 한 줄만 하라. 나머지는 내가 박아줄게. 네. 이분요, 그런 분 믿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 성공합니다. 마이너는 최소한 내가 두 사람은 전해야 뭐예요? 수입이 되는 거예요. 박내심 여사를 운운하는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야, 내려줄게 하죠? 그럼 내려줍니까? 괜히 마음만 상하지. 바이너리를 그렇게 하시면 안 해요. 그래서 최소한 두 줄. 이게 바이너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A사 사업할 때는 유니레벨 마케팅이란 말이에요. 그때 할 때는 이걸 못 쳐다보게 한 거예요. 피라미드라고 운전하면서. 근데 지금 와가 생각해보니까 그거예요. 시장을 이만큼 형성해 놓고 내 파트너들이 이만큼 있는데 어느 날 이런 게 돌아가 사람들이 이걸 도치고 일로 이동될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최대한 시장을 방어할 필요가 있잖아요. 내 파트너들은. 그래서 아예 못 쳐다보게 이거 피라미드는 가지 말라고. 저 11년 동안 그렇게 교육받았고 나도 남한테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이 세계를 떠나서 8년간 시클시 구조예요. 공부해보니까 와 미치겠네. 어떻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이 구조도 분석하지 않았을까? 네. 단순하게 스폰서나 업라인들 얘기 한마디 그것 때문에 이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1년 하다가 그만뒀죠. 부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40여국이 여기 있습니다. 이 중에 까만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국가가 있고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국가가 있어요. 그러면은 빨간 글씨는 네트워크로 전환한 국가들이에요. 그럼 까만 글씨의 나라는 아직 네트워크로 전환 안 한 국가들이에요. 잘 볼게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과 캐나다가 처음에 오픈했습니다. 북미 지역이라 그래요. 두 개의 국가는 북미 지역인데 나라는 두 개인데 한 회원번호를 열어봤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한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늘어와서 두 줄로 늘어다가 그 다음에 남미의 멕시코 오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최초의 아시아 국가 한국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호주가 오픈됐고 올 1월 달에 일본이 오픈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픈될 국가는요, 독일, 그리고 베트남이 오픈됩니다. 앞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계속 오픈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한국이 세 번째로 오픈되어 있는 게 내 사업에 어떤 장점이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글로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기회예요. 글로벌이 뭐예요?
세계화, 국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미국에는요. 포브스지 이런 데 발표 자료에 보면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번 사람 숫자보다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부자 된 사람이 신흥 부자들이 더 많다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든 글로벌들은 다국적 기업들, 그 글로벌 회사들은 미국으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자, 미국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오픈하는 나라들이 전부 다 자기 밑에 올리는 거예요. 유럽을 오픈하고 서양국가를 오픈하고 아시아권을 오픈하고 하는데 이 전 세계의 매출이 다 자기들의 매출이니까 당연히 큰 부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밌게도요. 한국을 구성하면 한국은 천남만은 이 밑에 있어. 필리핀보다도 밑에 있고 말레이시아보다 밑에 있어요. 왜 이렇게 될까? 한국도 한 이 포지션에 갖고 가면은 한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부자 될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한국인은 맨날 이 밑에 다 오픈하고 그럴까? 특히 이 매출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매출이 이만큼 많은데 학연, 혈연, 지연이 강하고 유교권 문화 사상이 강한 아시아권이 네트워크 매출의 70%에서 80%죠. 그러면 야들 매출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여기만 포지션을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기업들이 우리 국가를 좀 빨리 오픈하지 않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문 판매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요, 과거에 아픈 역사가 있죠.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재팬나이프 사건 들어보셨죠? 자승료 사건. 그걸로 인해갖고 엄청난 사회적인 무리가 일으켰고 많은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뭐 해야 돼요? 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래서 91년도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아미가 처음으로 한국에 진출되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드디어 95년도에 방문 판매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려면은 일단 정부로부터 허가도 받아야 되면서 거기에 필히 조합에 가입을 해요. 그 조합은 직접 판매 공주조합이나 특수 판매 공주조합에 가입이 되어야 영업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놨냐면은 일종의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험 역할이에요. 자,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 너그 회사들이 너희끼리 조합을 결성해라. 그래서 조합 기금을 출연해라. 그리고 회원사들이 혹시나 잘못해가고 부도나거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 회사가 없어지면 보상받을 길이 없으니까 뭐예요? 조합 차원에서 그 기금으로 보상하라는 그 제도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입 조건은 이렇습니다. 직접 판매 공주조합에 가입을 하려면은 일단 가입비를 5억을 내야 돼요. 그 금액이 큰 게 아니에요. 자기 자본, 그 회사의 자본 자산이 30억 이상 돼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본력이 약한 회사가 돌아가고 하다가 도망가면 뭐예요? 조합 회원사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거기다가 석 달치 평균 매출 40%를 뭐예요? 조합 기금으로 적립을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 기업이 오나예요. 한국 기정이 좋아 돌았습니다. 돈 벌려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석 달치 100억 정도 매출을 올렸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이 돈이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되느냐? 100억 중에 40억을 뭐예요? 조합 기금으로 출연해내야 되죠. 거기다가 100억 중에 35%를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수당으로 줘야 돼요. 그러면 이미 75억이 빠져나가요. 나머지 25억 갖고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원가, 세금, 직원들 월급, 사무실 임대료, 물류비용. 그 얘기는 적자보다 이 얘기예요. 적자를 보니까 당장 안 들어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다른 나라, 많은 나라, 그런 조건이 없는 나라 들어가고 오픈에 돈 좀 벌어놓고 여유 있을 때 한국 들어오는 거예요. 몇 년 적자를 예상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세계 매출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시크릿이 왜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느냐? 여기 있다. 네. 세계 세 번째로. 그 얘기는 다른 나라의 매출을 나의 매출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비전인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조금만 공부해보면요. 단군 이래로 대한민국이 네트워크에 출연해갖고 한국이라는 국가가 이 포지션에서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기업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시크릿이 이 타이밍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계의 매출을 깔고 시작하면 뭐예요? 부자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 기회가 왔다. 이게 시크릿이 다른 나라하고 다른 네트워크하고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너스 종류 4가지입니다. 지금 새로운 도로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내리막길인가 뭔가 있어요. 보너스 종류가 12가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보너스 종류가 12가지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대한민국 법상 35% 보너스를 줘요. 그러면 주는 35% 갖고 12가지를 나눠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5가지가 해당된다. 그럼 5가지는 받겠죠. 내가 해당되는 7가지는 내가 못 받아가니까 누가 갖고 가요? 회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너스 종류가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회사 위주의 수익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익 구조가 단순 심플하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사업자 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너스가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3개는 주급으로 줍니다. 매주 주고요. 1개는 월급 개념으로 줍니다. 첫 번째요. 후원 보너스라고 있습니다. 후원 보너스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팀을 이루어갖고 하는 팀 커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둘째, 매칭 보너스는 내가 직접 추천하신 분이 직급이 가면서 시간이 지나갖고 그분이 받는 후원 보너스에 1대, 2대, 3대, 4대에 해당되는 보너스를 주겠다. 이게 이 보너스고요. 그 다음 셋째, 직급 성취 보너스란 회사로 말하면은 승진할 때마다 주는 보너스예요. 내가 주임 되면은 축하금을 올려주고, 네, 이런 식으로 주는 보너스인데, 작게는 12만 5천 원부터 많게는 10억까지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직급을 갔어요. 그 직급을 4주간 유지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월급 개념의 보너스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은요, 이 수익 구조를 한 번 들어가고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 번 들어보셔야 되고요. 여러분을 안내해 오신 그분을 통해서 아니면 그분의 스폰서를 통해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차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해서 봐야 되니까 2줄이에요. 그래서 2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2분들도 이 사업적인 비전을 보고 자기도 이렇게 2줄로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쪽 계열에 일어나는 매출이 있을 거고 이쪽 계열의 매출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시작했지만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루어지는 데를 대실적이라 하고 적게 이루어지는 데를 소실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후원 매출은요, 내가 직접 후원하는 거 말고 이 위에 스폰서도 뭐예요? 자기로부터 2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폰서도 이쪽 줄 아니면 이쪽 줄에 늘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폰서가 늘어오는 이 매출도 나의 매출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팀 커미션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규정을 정합니다. 어떤 규정을 정하냐면 후원 보너스의 기준은 소실적 매출 대비 10%와 15% 양분화시킨다 이거예요. 그 브론즈급, 최하 직급인 브론즈 이상부터는 브론즈부터 크라운 로얄까지 똑같이 15%를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500점 단위로 잘라내면서 남는 금액은 2월씩에 주겠다는 이런 조항을 달아놨고요. 소실적 1의 비율에 대실적 2의 비율로 차감을 한다. 그리고 남는 점수는 다음에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무한 대수로 2월씩에 주겠다는 게 약속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은 소실적 매출이 2,900점이고 대실적이 6,000점이 일어났다고 가정할게요. 한 주에. 500점 단위로 자르면은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이래 되죠. 3,000이 안 되니까 2,500에 잘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는 400은 회사가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밑으로 다음 주에 2월씩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소실적이 2,500이니까 대실적 2가 되면 여기는 5,000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외한 나머지 1,000점이 2월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2,500은 2,000점 이상부터는 15%니까 곱하기 15% 하면 37만 5천이라는 보너스가 제가 이번 주에 받아가는 보너스예요. 자, 그럼 그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이쪽에 새롭게 발생되는 매출과 저번 주에 하고 남은 2월 내려왔는 매출이 합해지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두 개 합했는 게 대실적이 소실적이 될 수 있고 소실적이 대실적이 될 수 있겠죠. 이거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사업 잘하는 사람. 예. 그러면 거기에 상회해갖고 다시 소실적 기준으로 보너스를 계속 이렇게 줍니다. 주다 보면은 어떤 현상들이 있느냐.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내가
두 사람에게 했을 때는 큰 매출도 발생 안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저처럼 한 2년 4개월 정도 되면 이 소실적 매출이 한 주에 100만 점도 발생해요. 100만 점에 15% 같으면 1억 5천에 한 주에. 자, 이랬을 때 회사에서는 주극점이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무슨 얘기냐? 아무리 매출이 소실적이 많아도 한 주에 2,5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이상은 못 드립니다라고 규정을 정해놨습니다. 왜냐면요, 그랬잖아요. 매출을 공유한다 그랬잖아요. 매출을 공유하는데 다 적으면요, 회사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후원 보너스는 최대한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에 한정짓는다? 1억 이상은 못 받습니다. 이게 후원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시크릿 하시는 분들의 소박한 꿈이 뭔지 아세요? 소박한 꿈. 주곡점에 들어가는 게 소박한 꿈입니다. 일단 주곡점에 들어가면 뭐예요? 1억은 보장되지 않습니까? 예. 1억 정도 받으시면 우리나라 한 5% 내일 갈 거예요. 자, 요 두 번째 보너스는 매칭 보너스인데, 매칭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일단 내가 직급이 돼야 된다. 재학, 불운전한 직급이 돼야 되고, 내가 소개한, 나도 직급이 돼야 되고, 내 파트너가 직급이 돼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파트너를 성공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이 파트너가 직급 가도록 뭐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넷독의 본질입니다. 제가 과거에 A사 사업할 때는요, 내가 이 위치에 있으면 내 파트너들보다도 내가 피임이 더 높아야 되고 내가 보너스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논리로 생각했죠. 사업을 해가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트너가 돈 안 되면 뭐예요? 떠나야겠죠. 그러면 내 사업도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넷독 사업, 내 파트너가 돈 되면 사업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요.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트너를 지원하고 도와주는 비즈니스가 넷독 사업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파트너를 주인처럼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파트너의 어슴이 되라고 얘기하는 게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볼게요. 내가 처음에 두 사람을 소개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분들도 이렇게 또 소개한단 말이에요. 자기도 두 줄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직급이 불운전화 로얄 될 경우에는 1대 이분들이 받는 후원 보너스의 20%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시간이 지나면 이분들 주국점 갈까요? 가요. 제 경우를 얘기할게요. 대구에는 이종창 크라운, 예전에는 정희자 크라운, 주국점입니다. 그럼 저분들이 한 달에 받아가는 보너스 얼마예요? 1억. 그럼 1억에 20%면 얼마예요? 인터넷 4천. 네, 2천만 원씩 2천 것도 나는 1대에 4천만 원이라는 추천 미천 보너스를 받습니다. 아유, 그러면 좋겠다 싶죠. 시간 지나면 다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재밌는 거는 뭐예요? 정의대 사장님이 정의계 추천하고 근영희 사장 추천했어요. 그렇듯이 여기도 뭐예요? 이종창 사장이 있고 김명수 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은 내가 내한테 몇 명 돼요? 네 명. 그럼 시간 지나면 이분들이 주국점에 들어가죠. 네. 그럼 나는 내 직급이 실버나 골드 되면은 1대 20% 이 사람들 걸 받고 더하기 2대에 이 네 분이 받는 후원 보너스 10%를 또 주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추천하는 사람은 내인대가 3대가 되고 이분들이 추천하는 이분들은 내인대 4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3대는 8명이고 4대는 16명이 돼요. 이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중국집에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대한민국에 이제 2년 4개월밖에 제가 사업을 안 했는데도 벌써 중국집에 제 파트너들이 몇 명 나온다는 얘기는 앞으로 한 10년 지나볼까요? 10년이 지났어. 과연 대한민국 밑에 몇 개 국가가 오픈될까요? 저는요, 지금 여기 일본의 플래툰이 나왔습니다. 두 쪽이 다. 예. 야마모토 아키라. 몰라요. 요코상. 이미 풀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일본 매출 밑에 잡혀있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시간 지나면은 일본 매출을 이분들이 다 공유한단 말이에요. 이쪽이 내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시간 지나면 각각 옆에 있는 이분들도 일본 매출 붙고 베트남 매출 붙고 나중에 니하오 막 중국 매출까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다 중국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딱 두 사람만 후원해놨어요. 딱 두 사람만 후원해놔도 4대까지 중국집에 진입되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추천 매칭 보너스는 최하 3억이지. 더 받고 싶다. 그럴 때는 심심하면 돈이 많아. 해보지 뭐 이래갖고 이래.
네벤토 니카무라상. 네벤토 니카무라상이 일본에서 해갖고 플래티넘 되는 브론즈 되는 순간 뭐예요? 그때부터 다시 일대가 시작됩니다. 내가 직접 추천해놓은 사람이 직급이 갈 때는 그때부터 다시 일대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좌우에 내가 몇 사람을 추천하든 그건 내 능력이에요. 많이 추천해갖고 그분을 많이 성장시켜 도와주면 뭐예요? 그분이 받는 후원 보너스의 1대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추천 매칭 보너스는요, 무한대입니다. 직급이 똑같은 직급이어도 이 추천 매칭 보너스 때문에 받는 보너스도 다 틀립니다. 후원 보너스는 이렇게 다지만 이거는 틀립니다. 이게 굉장히 메리트있는 동원입니다. 그래서 파트너의 성공이 우선이라는 게 이게 나옵니다. 나의 성공이 우선이 아니고 내 파트너의 성공이 우선이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7개월 동안에 돈 70만 원밖에 못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대실적은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얘기하면 사라져보고 얘기하면 사라져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생겼다 어느 날 없어지고 막 그냥 와 되게 전부 돌아서면 한 일주일 정도 사가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그룹은 크잖아요. 여기 이종창 사장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종창 사장 내가 끝까지 막 지원해서 여기보다도 잘 안 되는 거 나오고 얘기를 지원한 거예요. 이 두 줄을 잘하는 데가 이분이 먼저 다이아몬드 됐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이분이 다이아몬드 되면은 이분이 받는 후원 보너스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난 브론즈가 돼도 이분에게 20% 받잖아요. 그래서 파트너의 지원이 먼저 우선이에요. 이분 대한민국에서 1호 다이아몬드입니다. 저보다 먼저 다이아몬드 했어요. 제가 루미엘 때 이 사람 벌써 다이아몬드였는데 네트워크 회사들은요 모든 행사의 주체는요 핀 위주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시작해갖고 못 되고 해도 테이블 앉아 밥 먹는 거예요. 저 무서워서. 그럼 기분이 어떠세요? 1번 더럽다, 2번 좋다. 제가 과거 할 때는요 붕붕을 끓였어요. 근데요 시크릿 사업하면서 네트워크 본질 파악했다 그랬죠. 내 파트너가 먼저 다이아몬드 돼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가 헤드 테이블 앉아가 회장단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보고 싶어. 그럼 이분이 점점 성장하면 뭐야? 후원 보너스 중국집에 딱 들어가면 뭐예요? 나는 2천만 원 그냥 탁 나오는데 그거 싫어요? 좋죠. 내가 이분 열심히 도우고 여기에 정의자 사령을 열심히 도우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블루 다이아몬드 내가 먼저다. 근데 또 재밌는 거예요. 이 친구 또 레드 다이아몬드 또 자기 먼저 가. 막 박수를 쳤어. 사회 갖고 이 친구가 발표한 게 뭐예요? 그 레드 다이아몬드 핀 받으면서 아시아의 최초의 최고의 젊은 크라운에 가겠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저 뒤에 앉아서 박수 받아가지고. 근데 크라운은 제가 먼저 왔어요. 크라운 로얄도 제가 먼저 됐어요. 그 뒤에 이 친구 크라운 됐어요. 자 볼게요. 내 피인이 성장 안 하든 괜찮아요. 이건요. 이 그룹만 하나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요. 이거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누적된다 그랬잖아요. 그냥 통장에 적금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소실적 키울 때마다 이게 소실적이 되잖아요. 소실적은 패러다임이잖아요. 1대2 매출을 계속 그걸 받아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유 사장님 나는 한 그룹이 근데 이거 자꾸 이거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잘 생기면 그게 문제예요. 처음부터 2개 다 하면 2개 다 도와줘야 돼. 그럼 이 사람들이 나는 파트너들 4사람을 내가 막 뛰댕기는데 내 몸에 하는 거 머리카락 푹 내 몸에 다 가라 할 수 있으니까 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왜 안 도와주느냐고 또 삐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되는 사람을 크게 키우세요. 그래놓고 해도 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 갈등을 생겨요. 네트워크 사업은요. 믿음과 확신과 크기를 보는 사람 이 사업을 끝까지 해요. 근데 재밌게도요. 다 내 마음 안 같아요. 어느 날 우들었다 어느 날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박지창 사장님 에세이 교육하면 안 그래요? 레벨리지 혹달에 어느 날 생겼다 그러면 생겼다 그 과정 겪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자, 잘 볼게요. 다다다다 생기면 바바바바바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에 다 잘 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이 기복이 있다면 모든 경제집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요. 네트워크가 잘 될 때 있어요. 내 파트너가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때를 잘 견뎌야 돼.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딜까? 이 미팅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은요. 사람과 교육 사업이라고 그래요. 유태인도 마찬가지예요. 유태인들도 교육 사업을 최고 중요시했습니다. 그만큼 교육의 힘은 뭐예요? 사람의 이 지적 수준, 꿈의 크기를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과정을 극복해야 그게 되지.
제가 최고 절개선을 다하는 건 뭔지 아세요? 성공이라는 단어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수많은 실패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쉽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쉬운 건 하나도 없어요. 가장 쉬운 거는 죽은 건 최고 쉬워요. 그냥 누가 있으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내가 끊임없이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면서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실패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실패를 내가 많이 겪어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파트너가 하다 보면 실패 많이 하죠. 그럼 뭐예요? 내가 정신적인 지주가 됐어요. 사장님, 저 이래 했습니다. 저 막 깨졌습니다. 사장님 지금 깨지는 이거야. 성공에 가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성공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 맞다 이렇게 하는데 해보지도 않았어. 용 좋게 사람 한두 사람 놔도 사라졌어. 그 사람들이 이 파트너의 어려운 마음을 알까요? 재밌는 건 이렇습니다. 크라운 로얄 되면 실만도 안 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저 쉬어도 돼요. 심지어 회사에서는요, 크라운 로얄 핀의 그 존재 가치를 좀 귀하게 이해하고 강의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한 때도 있습니다. 내가 회사에 내가 욕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 이제 내도 시크릿 2년 조금 지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크라운 로얄을 만드는 게 내 목적이다. 그러면 크라운 로얄에서 해야 될 그 무게가 뭐냐는 얘기죠. 더 많이 열심히 뛰겠다. 네. 전혀 죄송하지만 저는 주말도 없고요. 공휴일도 없어요. 저는 조선팔도를 다 돌아다녀요. 제가 오니까 그래도 사진 찍어주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박재창 사장하고 제가 최고 맡은 정의자 사장하고 쉬지 말아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잠이 오라! 네. 팔 부러져도 운전해! 저기서 팔 부러져서 한손 막 운전해. 진짜요. 그런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요. 시크릿이 전망이 가는 거예요. 어느 회사 하나 딱 들어왔잖아요. 회사가 5년 동안 정착 모아가 사라지는 회사들 많습니다. 어떤 리더들이 그 네트워크 회사에서 길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자기 희생과 봉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성장 속도가 틀려집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크릿은 작년에 뭐예요? 3년도 안 되는 회사가 재계 8위를 한 거예요. 130개 회사들 중에. 올해 목표가 5위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하도 잘 나가니까 타 네트워크의 견제가 시작되고 특판에 이 장사모아들 막아놓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게 바로 시크릿입니다. 이게 누가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업라인들, 여러분 스폰서가요, 희생하고 봉사하겠다는 그 마음이 파트너의 모습이 돼, 이분들의 모습이 돼갖고 이분들을 주인으로 모셔보자. 이게 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뻗대고 이렇게 하면요, 그분들, 저한테 명단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스폰서 업라인들이 막 어깨 막 뻗대고 어떻습니까? 막 장문질 하고 하려면 그 사람 명단 주세요. 장문을 사병으로 만들어놓을게요. 우리는 사병이 돼야 돼요. 파트너가 장문이 우리는요, 사병이 그분들을 크라운 로얄 되기 위한 이런데 끊임없이 희생하고 지원하고 도와주는 게 네트워크의 본질인데요. 그래서 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강주 왔잖아요. 여기서 자고요. 내일 서울 올라가요. 서울 강의하고요. 그날 저는 다시 미팅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미팅을 하고 또 센터에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날 또 서울에서 자요. 아침 10시에 또 미팅을 해요. 그리고 센터에 또 나가요. 그리고 대구에 내려오면 그 다음날에 경주 1박 2일 세미나가 지금 무릎 진행됩니다. 일요일날요. 오전 김천 미팅이 있어요. 오후에요. 안동 미팅이 있어요. 저녁에 다시 구미 미팅 옵니다. 하루에 3타임씩은 정신없이 돌아요. 목이 지금 아파 죽겠어요. 근데 저 자신해요. 아직 목이 안 갔잖아요. 목이 완전히 가고 저 이런 적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데는요, 내 자신에게 막 부끄럽다 이래 얘기해요. 과거에 그렇게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하루에 사업 설명을 7, 8병에서 목이 터져가 나도 죄송합니다. 내가 목이 안 나오거든요. 이런 적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열심히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요즘.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다이아몬드들 그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파트너들 다이아몬드를 빨리 올려야 돼요. 그게 진정한 네트워크의 가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분들이 잘 됐을 때 이분들이 노력했는 대가에 고생했다고 성공시켰다고 회사에서 주는 인센티브를 받고 떳떳하지 않으세요? 너무 흥분했습니다. 시크릿 사업이 최고 좋은 기회예요. 우리는 직급을 요 직급 되면 요 돈을 원타임으로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요 직급에 대한 매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매출을
계산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항상 3주를 이월해갖고 4주를 합산해가 주겠다. 이 얘기예요. 자, 간단하게 이랬습니다. 5월달이에요. 5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그거 갖고 평가한단 말입니다. 요거야. 예. 자, 그러면 6월 첫째 주가 됐어요.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5월달부터 싹 제로예요. 사라져요. 그리고 6월달 다시 제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시크릿은 그렇지 않고 6월 첫째 주가 딱 되면 먼저 시장에는 매출을 없애겠다 이 말이에요. 5월 첫째 주 매출을 없애주고 둘째, 셋째, 넷째 매출을 2월시켜 와갖고 6월 첫째 매출을 하고 다시 4주 합산해갖고 여기 그냥 내가 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로부터 출발 안 하고 2월 시켜주니까 그때요 사장님이나 배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타 네트워크 제가 과거에 하던 네트워크 어려운 부분이 그거였어요. 제가 얼마나까지 열심히 해놨는데 모자라 회사에서 요구하는 매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매출이 모자라면 뭐예요? 그걸 못 맞추면 내가 그렇게 상관하는 보너스를 못 받으니까 내가 그걸 인위적으로 맞춰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 레그 같으면은 세 레그 중에 한 개가 모하면 그걸 맞춰나가고요. 6레그에 예를 들어 2레그 모하면 그 2개를 맞춰가요. 그러면 9레그 같은 뭐예요? 정신없겠죠. 박재청 사장님은 제 9레그에 한 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박재청 사장도 6개가 있거든. 이 6개가 안 되니까 지가 또 카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래 보니까 이래서 저 카드 일부 끌는 중에 저 중에 내가 가오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마감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 마감해 나가는 그 물건들이 어디 있어요? 집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날 만날 차에 들고 식구들에게 좀 여름 들어왔습니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건강보조식품.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내또 싫은 이유는 뭐예요? 이제까지 내한테 다가온 사람들 뭐 했어요? 내한테? 큰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했습니까? 물건을 팔았죠. 예. 그럼 여러분들 물건 팔기 좋아해요? 아이고 저거 보니까 나 저래 할 자신이 없거든.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어떤 건지도 모르고 안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는 물건 파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네트워크는요 정보를 전달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제대로 성공할 걸 끊임없이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물건은요 내만 쓰면 됩니다. 내만. 어차피 쓰는 제품, 화장품이고 목욕 제품이고 샴푸고 내만 떨어지면 바깥 쓰면 된단 말이야. 파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유니레벨의 특징상 여러 레벨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돈이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옆으로 벌써 놨다가 그걸 마감해 나가는 과정에 걸리다 보니까 무리수를 따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 오래 하는 집에 가보세요. 방문 하나 잠겨 있어요. 그리고요 꼭 내 번호 앞에서 뭐 앉아도 아니고 지금 10분 이만큼 팔다가 유통기한 있으면 못 파는 거 뭐예요? 내가 먹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그런 쪽에 오래 하는 사람들 봐요. 하다 그만두면 떨어먹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저도요 9레그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날 만날 그 마감의 고통에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제가 손 놓은 거예요. 네. 시크릿 이렇거든요. 한 달에 49만원에서 10만원 쓴대요. 그럼 좌우 매출에 대한 무한 누적 평생 내 매출을 잡아준다 이거예요. 나 지금 정말 이게 될까 있겠어요. 왜? 내가 그동안 11년 동안 천만 원을 마감했는데 하고 사라지고 처음부터 다시 제로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라지는 게 아까우니까 마감을 해갖고 그렇게 상한 보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크릿은 뭐예요? 아니다. 3주 매출 2월 시켜줄게. 그러면 사정이 할 필요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룹의 리더가 물건 사기를 눈치 주거나 강요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네. 이 사업은 그런 사업 아닙니다. 그래가 성공하는 비즈니스도 아니고. 네. 자, 이거 직급 유지예요. 재밌는 건 이렇습니다. 내가 다이몬드 직급인데 4주를 합산해보니까 루비밖에 안 된다. 그러면요. 원래는 다른 회사는요. 다이몬드에서 떨어지면 안 줍니다. 그런데 유지되는 직급에 대한 직급 보너스를 주겠다. 이게 시크릿이 틀립니다. 자, 빠른 수익이 된다는 이게예요. 왜 빨리 되느냐? 우리는 3주를 2월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게요. 첫째 주에 제가 브론즈가 된다는 얘기는 2000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보너스가 나오는데 둘째 주에 내가 가령 로얄이 된다는 거 로얄 기준이 5000점이에요. 우리는 4주와 합산이니까 내가 첫째 주에 2000점을 해놨으니까 둘째 주에는 뭐예요? 나머지 3000점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3000점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브론즈 갈 때 내 파트너들하고 그분들을 지원하고 도와줘갖고 하는 비즈니스다 이 말이에요. 3주째
실버가 된다는 얘기는 실버 조건이 8,000점이 이제 첫째 주, 이째 주, 둘째 주, 3,000점 이미 5,000점 해놨으니까 셋째 주에 내 파트너들 로얄 되는 사람들하고 함께 3,000점을 하는 게임이다 이 얘기예요. 자 4주, 5주차가 되면 뭐예요? 첫째 주 매출이 사라집니다. 왜? 3주 2월이다 그러잖아. 그럼 둘째 주 3,000점, 3,000점, 6,000점을 안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2만 점 돼야 되니까 31명이 나머지 8,000점을 만들어가는 비즈니스.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요, 파트너를 지원하고 도와갖고 팀워크를 이루어갖고 나머지 점수를 맞춰가는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한 달만 집중하면 뭐예요? 1,000만 원에 쉽게 도래되는 게 쉽게 사람이 최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내 쪽을 모르는 사람이 뛰어들어요. 대부분, 이게 90% 이상 분들이요, 네트워크 처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시크릿이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쉽거든. 그런데 쉽게 시장에 뛰어오르는데 쉽게 또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 네. 웃기는 얘기예요. 결국 이 사업은요, 파트너를 지원하고 도와주면서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뛰고 움직이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자,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꾸준히 하면은 이 사업은 되는데, 볼게요. 대부분의 사업을 따로 같이 하자. 너무 멋진 사업이야. 우리 한번 행복해보자. 뭐라 해요? 이부터 한번 해봐라. 네 돈 벌면 할게. 같이 해야 내가 돈을 버는데, 니부터 해보라 하니까. 죽이겠다, 이게. 재밌는 거는요, 그 사람들은 불안하고, 우회될지 모르고, 이제까지 내 떡을 하는 사람의 형태를 봐왔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내가 열심히 해갖고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그때 돼갖고는 이런 얘기 하죠. 한 번씩 전화 옵니다. 잘 되나? 이렇게 하죠. 그 속마음은 안 되지,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잘 되나 할 때는요,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지켜보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왜? 안 하던 일이고, 두렵기도 하고. 네. 그런데 내가 꾸준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아요. 제가 보면요,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이쪽에 한 사람, 두 사람 몇 분이었어요. 사업을 조금히 진행하다 보니까 이 바이너리에서 나도 학교 하는 사람 나왔고요. 또 나도 학교 하는 사람 또 나왔습니다. 여기도 나도 학교 하는 사람 나왔고요. 2년 전에 얘기했던 친구가요, 삼성전자 친구 나 학교라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근무했던 아메 회사에 중력 출신의 저하고 사업하려고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3월달에 그분하고 열차권에서 만났어요. 서울 올라가는 앞에 앉아 계시고, 오 이사님이라고 막 이러는데 명함을 주고 왔는데, 외국계 그 컨설팅 회사 전무이사로 계시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이제 오래되면 중력 때문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분은요, 타 네트워크 회사로 가고 대표 회사로 가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제보고 뭐 하냐고 그랬어요. 제가 시크릿 한 거. 시크릿이 뭐예요? 이러면서요. 제가 열차까지 잠깐 설명했어요. 그리고 2달 넘었죠. 그분이요, 시크릿을 분석을 하시죠. 다 들어요. 저 유튜브에 강의하는 것도 시작했고, 유튜브에 있는 강의, 다른 사람들 다 들어요. 그러면서 기존 본인이 근무했던 그 회사하고 이걸 비교한 거예요. 저희들 전화 왔어요. 한번 보자고. 나 그냥 의례적으로 뭐 차나 한잔하고 뭐 이런 얘기인 줄 알고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매장이 어딨니? 그 매장으로 그 비즈니스센터 온 거예요. 아, 그냥 차 맞아요. 얘기하다 보여. 하는 얘기가. 그 사람, 나 이 사업하겠다. 내가 이러니, 예? 이렇게 했어요. 예? 이렇게. 아, 이 사업 분석 끝났대. 그리고 과거에 A사에서 많은 리더들이 그 마감할 수밖에 없던 그 고통을 자기가 다 지켜봤대요. 그리고 구상장님이 왜 떠나간지도 알겠대요. 그리고 제가 이 분석을 하니까,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랬습니다. 아니, 이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군대로 얘기할게요. 저 병장 출신이 그 당시에 사단장 하실 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사회에 나가고 뭔가 해갖고 좀 대리급에 가까운 수입이 됐다 합시다. 그런데 제가 모셨던 사령관님이 어느 날 렌즈 와갖고 사업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 그 이해됩니까? 이렇게 했어요. 제가. 자기 자존심 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백화점에 매장을 갖고 있어요. 다른 매장을. 그리고 그 컨설팅의 전무로 있는데 앞으로 딱 보니까 살아갈 날이 100세잖아요. 그분들은 더 빨라요. 그래서 이거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회사를 선택할까 생각 중에 있는데 그날 열차권에서 저를 만나고, 와, 이건요 하나의 센세이션. 이분요 제가 이 세계에서 다이아몬드 이상 만들어야 돼요.
이분은 하고 남을 뿐이죠.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 교사 시니어들인데 이분이 다이아몬드 이상 딱 되는 순간은 대한민국 시크릿의 역사가 넷독의 역사가 판도가 되더랍니다. 저런 분이 뛰어들어옵니다. 내 친구가 2년 전에 니나 하라 했던 친구 지금 와갖고 있습니다. 도와줘. 귀찮아 죽겠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요 지금 하고 있는 내 파트너들 더 지원해서 도와줘야 돼요. 근데 가로 늦게 와갖고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처음에 한 달 할 때 내가 한 달간 내한테 시간에 여유를 돌라 그래서 생각해보겠다 그랬습니다. 실제예요. 나중에 이 친구 오면서 피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잘 나갔거든. 삼성전자 있을 때는 주식 국 딱 열어놓고요. 하고 있을 때 내가 얘기했기래. 그 주식이 지금 1억 4천이 됐어. 빚가리도 안 돼. 빚도 못 갚아. 이제 탁 느낌 대보고 도와줄래. 제가 한 달간 생각해보고 내가 진짜 고민 많을 겁니다. 한 달 공부 생각하는 중에 계속 전화 옵니다. 그 와이프까지 내가 만나. 그래서 내가 결심했어. 도와주겠다고.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하겠다 하면 꼭 하죠. 나는 굿이 아니에요. 이분들 더 성장시키고 여기에 같이 지내주는 이 사람들 더 좋아지고 여기 계신 분들을 더 돕고 싶죠. 먼저 시작한 사람들을 갖고 내 개인적으로 추천해갖고 하는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제 직추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늘어주면서 제가 지원합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고요. 예. 진짜로 잘 되면 오해지 시키다 하고요. 아 내가 안 하는 게 실수할까라고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다가 내가 그만두면 뭐라 그래? 그럼 그렇지. 70만 원 밖에 못 받았어요. 7개월 동안. 많은 사람이 이렇게 지켜봐왔겠죠. 그리고 토탈 여행 2년 4개월이에요. 아 내가 세금 때문에 머리 아파 죽었어요. 자, 최고의 기회입니다.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이 타이밍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왔다는 게 이 사업의 최고의 장점. 제가 아까 글로벌로 얘기했죠. 자, 어떤 회사들은 이 과정을 겪습니다. 버티지 못하고 사라지는 기업도 많고요. 어떤 리더들이 그 시장을 만들어갈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시크릿은 이 타이밍에 와 있습니다. 작년에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그걸 극복해 놓은 기업입니다. 이 타이밍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자료해 보십시오. 현재 회원수가 560만 명이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에. 내 자에 하여튼 2중을 가입하든 3중을 가입하든 하든 아든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인원이 560만 명. 여기서 일어난 작년 매출이 4조예요. 4조. 2017년이나 18년쯤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공정거래위원회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회원수가 1,500만 명이 될 거예요. 지금 매출 곱하기 3배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3배가 또 12조예요. 그 타이밍에 여러분 들어오는 성장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성공할 수, 네트워크가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타이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타이밍에 시크릿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 가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국가들이 오픈들이 쉽게 막 물려가 계속 올라갑니다. 어느든지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타이밍에 딱 들어가나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네트워크로 초보자들도 시크릿으로 와갖고 성공해 나가는 사람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요, 에이스 할 때, 다이아몬드 갈 때 4년 4개월 만에 갔습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시크릿은 뭐예요? 다이아몬드 갔을 때 첫 수입 얼마인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 갔을 때 700만 원 정도 됐어요. 시크릿은 뭐예요? 다이아몬드 가면 주급이 500이에요. 한 달에 2,000원. 게임이 틀립니다. 자, 열심히 일하면요, 이런 혜택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힐링을 시간을 줘요. 회사에서는. 그래서 가족들과, 아니면 뭐야, 파트너들과 해외여행을 공짜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갔던 여행입니다. 네. 아, 이거 접니다. 제가 직장생활 1년간 하면서 이 비즈니스 했어요. 네. 제기어랜드로와 대구 본부장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때 제 모습, 저는 흰머리에 원래 제 모습이 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제가 여름 휴가를 반납을 하고 괌여행 11월 달에 이 여행을 갔습니다. 또 직장 다닐 때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그때 다이아몬드 대회 갔어요. 7개월 3주 만에 브론즈가 돼갔고요. 이때 11월 달 여행할 때는 제가 다이아몬드가 돼갔습니다. 다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뛰어드는 거예요. 두 번째 여행이 사회입니다. 진짜 떠나? 예, 뜹니다. 이렇게. 우리가 묵었던 호텔이고, 여러분 생로병사의 비밀에 보면은 병원 나오죠. 근선한 환자들의 옥상에 이래가 쬐는 데가 있죠. 이 병원이.
그래서 우리가 호텔에 로얄호텔 체크업 VIP 층에 머무르면서 베란다에서 보면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행은요, 이행했습니다. 미국 작년 7월달 미국 여행했습니다. 오연주상 다녀오셨죠, 그죠? 우리 못 갔어요. 그 다이몬드 안 됐어요. 됐는데 일부러 이리서 못 갔죠. 재미있는 현상이 이렇습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1년 먼저 시작했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다이몬드 이상이 15명이었어요. 근데 한국에 이때 갈 때는 80명 이상의 다이몬드 갔어요. 200명이 한국에서 날아갔는데 그 80명의 한국에서 온 다이몬드들이요, 미국의 본토 다이몬드를 반 죽여놨어요. 자기가 1년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매출 자기들은 밑에 매출이라. 근데 우리가 더 쓰죠. 미국 매출보다도 한국 매출이 3배입니다, 지금. 미국보다도. 그래서 아이작이나 모티가 모든 포커스를 한국에 맞추고 한국을 위해서 모든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때 갔을 때요, 크라운 오일에 내가 갔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최고 높은 핀이 크라운이에요. 잔 말론이라고. 그 친구가요, 한국이 밑에 붙으면서 매출이 뜨면서 그 친구 크라운 갔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지금 크라운이 5명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크라운 오일에 1명 있어요. 그때 분명히 여기 여행 가신 분 없나? 제가 그때 제 이름이 미국 가갖고요, 여기서 제 이름이 부자성이 아니고 구바마였어요. 구바마. 사진을 한번 찍어 놓으려고 줄 얘라고 해가 포즈 한번 취해보는 순간 여기에 내리비로 한 100명 정도가 사진 찍자고 줄 서거든요. 정말 여러분, 여기는 모르지만 미국은 대단합니다. 네. 얼굴 하나만 봐도 아십니까? 막 이러던가. 지금 한국은요, 수많은 크라운 로얄이 탄생할 타이밍이 있습니다. 정말 첫날에는 행사가 3일간 이어졌는데 첫날에는 미국 아들이 굉장히 우리를 시기 질투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밑에 있으면 자기 파트너잖아요. 그런데 미국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시기 질투했는데 둘째 날 딱 되니까 뭐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을 본받고 배우려요. 저분들이 어떻게 다이몬드 가고 저분들이 어떻게 크라운 로얄이 되는지 우리 저거 보고 배웁니다. 모든 걸 다 배우고 저분들은 따라서 막 이러대요. 3일째 딱 되니까요, 드디어 우리는 국위를 선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올림픽에 금메달만 따야 국위 선양이 아니고요, 우리 이 무대에 올라가요, 태극기, 온통 태극기를 들었어요. 백인들, 깜디들, 멕시칸, 기립 박수, Please stand up, stand, 막 제발 앉아줘라 하다가 막 이래. 대한민국으로 얼마나 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크릿 선양, 금메달이 한국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다음 여행에 원래 갔죠. 4월달에. 대단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용을 들여가 갑니다. 네. 사회 갈 때는요, 아들, 딸 들고 가면서 500만 원씩 들어가고요. 여기 갈 때는 요번에 199만 원에 시간이 늦어가고 뒤에 항공기 16만 원까지 오히려 저는 더 많이 주고 갔습니다. 왜? 난 가족을 위해서 사업하잖아요. 우리 왜 사업하세요? 가족을 위해서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요, 시크릿 여행할 때 항상 사비 들어가고 가족을 들고 갑니다. 왜? 가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예. 그래서 제 딸이에요. 지금 현재 루비예요. 예. 제 사위입니다. 자동차 회사에 있는 애를 삽주서 내고 이걸 같이 하게 만들었어요. 잘 볼게요. 만약에 내 떡 사업이 이상한 사업 같으면 아버지만 하고 말지 자식들이 사업 시킬까요? 안 시켜요. 제 아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제 아들은 일본에서 유학 갔다 오는 학부파예요. 27인데 지금 직급이 뭐냐? 브론저 같아, 액티브 에이전트 같아. 브론저 같아. 근데 이 사업 상속되지 않습니까? 제 딸은요, 열심히 도와갖고 뭐 최소한 29인데 지금도 수입은 2달에 화폐가 한 1,500 정도 들어온다 그래요. 예. 근데 얘들이 다이몬드 가고 블루 가고 레드 가면요, 저는 이자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네트워크는요, 제 아들 거예요. 그래서 공부시킵니다. 모띠가 아이작이 뻑하면 내 맞는거요. 난 영어가 안 되잖아요. 통역을 안 쳐놓고 맨날 얘기하니까 모띠가 내보고 영어를 배워요. 근데 이러니까 모띠 원래 몇이야? 40. 나는 56. 네가 한국말을 배워. 그래서 제 아들은 일어는 잘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모띠야 그 자식들까지 계속 이끌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배워. 지금 영어 공부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면은 미국으로 좀 보내가고 영어를 마스터하게 만들고 끝나고 나면 이제 중국어로 또 가고 중국어를 또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한국말까지 한 4개국 정도만 하면은 충분히 그룹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은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네가 실버하고 로얄하고 플래티넘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더 큰 그림을 그려라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조금 확대해볼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이 빙산만 보고 그걸 빙산의 크기를 판단합니다. 잘 보세요.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도 바다 안에는 그 수십 배의 빙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크릿의 크기를 눈앞에 보이는 이거 자기가 아는 상식, 고정관념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실크릿의 크기와 그 진실을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요, 실크릿 크기는 이때부터요, 이 크기를 발견하는 순간부터요, 잠이 안 오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기에서도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많죠? 네. 제가요, 잠을 못 자고 막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마크 사장님 저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지사님 아시죠? 사장님 혹시 너무 흥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얘기 하나. 그래서 제가 맞다. 이 크기 아니까 흥분해서 잠을 못 잤다고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분명히 세월은 지납니다. 그죠?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과연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파트너들과 멋진 일, 카리브 해안에 떨어지는 스캔들 보면서 뭐예요? 샴페인을 탁 듣고 우리 정말 멋있게 살았지 않니? 우리 정말 선택했던 게 잘했지 않니? 라는 그 예능한 캐리어를 잡는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때도 생계를 위해서 파지를 주스로 가는 이 손잡이를 잡으시겠습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저의 마지막 메시지만 드리고 마칠까요? 모든 고통을 치료하는 최선의 치료약은 인내이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전 2년 동안 2년 조금 더 사업을 하면서요, 안 되는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되는 날보다도요, 안 되는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건 나의 경험의 축적이다. 그래, 이걸 더 많이 겪자 하면서 이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요, 어쩌면 제 뼛속에 인마이 본처라고 그래요. 뼛속에 이 인내라는 단어를 새겼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든 순탄한 길은 없다고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네. 그 내리막 칠 때 내가 좀 더 많이 공부하고 시스템에 들어오자.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 결과 지금 크라운 로얄이 됐고요. 제가 크라운 로얄이 된다는 얘기는 제가 해왔던 경험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무조건 크라운 로얄이 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저는 가질 수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요, 가장 기본이요, 미팅입니다. 교육사. 내가 이런 데 오면서요, 이 가치와 크기를 알고 내 자신을 점점 단련하고 훈련시킬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의지로 또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이 인내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다이아몬드나 크라운 로얄을 핀으로 데크를 치부라는 겁니다. 그 세월이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40여국이 앞으로 오픈 다 될 때쯤 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타임머신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 타임머신을 타고 2년, 3년, 5년 뒤 시크릿의 세계를 한번 가보십시오. 그때 몇 개 국가가 오픈되어 있을 것이며, 나의 핀이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이며,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내가 전해준 수많은 파트너들이 나와 함께 꿈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 모습들을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믿으시는 분만 이 비즈니스의 위너가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못 믿고 의심하는 그분은요, 마음속에 감옥을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고 확신 갖고 어떻습니까? 더 많은 미팅을 통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 가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휴일입니다. 모든 시간을 버리고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먼저 박수로 보낸다. 감사합니다.